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2024년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각 지역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서산시 하면 캐치프레이즈로 해 뜨는 서산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 그런데 사실 서산하면 해가 지는 곳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고 또 이 해 뜨는 서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서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이제 해가 지는 곳. 조금 서쪽에 있는 오지의 지역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서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부터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역발상으로 해 뜨는 서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사실 어찌 보면 서쪽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만 지금은 지구촌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손바닥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지구본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 쪽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는 독도라든가 울릉도보다 더 가까운 해 뜨는 동쪽이죠. 그래서 해 뜨는 서산이라고 하는 것이 방위적으로도 틀리지 않고 더 의미를 찾자면 해가 뜨는 모습처럼 모든 부분에서 분야에서 떠오르고 상승하고 도약하고 좋아지는 그러한 그 뜨는 말 그대로 그런 네.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서산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런 서산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 뜨는 서산이라고 역발상으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정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식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따른 생각과 행동이 같이 가게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많이 서산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달라졌고 또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말 그대로 뜨는 도시가 되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느새 또 이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장님 먼저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서산 시장으로서 매년 사자성어로 새해 화두를 정한다고 들었는데 올해 사자성어 극세척도라고 하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매년 그런 그 어떤 그 좌우명 내지는 어떤 방향성을 갖는 그런 사자성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뭐 기본적인 자세, 마음,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는 저희가 이제 승풍파랑 뭐 바람을 이기고 또 파도를 헤쳐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서 열심히 일하자는 뜻을 가지고 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극세척도 이렇게 정했어요. 이길 극자, 세상세자, 뭐 개척한다 할 때 그 척자하고 이제 길도자. 네. 2024년도도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면서 그 길을 가기 어렵다라면 우회도로라도 뚫어서라도 가야 된다는 목적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네. 길을 개척해서 나간다. 또 그런 마음을 다짐으로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것이 뭔가 좀 추진력도 있고 약해질 때 또 떠올리면서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자라고 이렇게 정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힘차게 나아가야겠다. 이런 뜻으로 또 극세척도라는 사자성어를 정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은 승풍파랑이었어요. 하늘길 바닷길을 열고 승풍파랑 기사로 나간다. 네, 이런 예.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사실 약속을 지키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네, 서산시의 중요한 현안 사통팔달 도시입니다. 서산시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 가운데 올해 바닷길이 열리게 됐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서산 대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심도 깊기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아주 그 국가 31개 국가 항만 중에서도 6대 항만에 속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과의 국제 여객선을 취항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제 여객 터미널까지 만들어져 있고 201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 배를 못 띄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좀 허락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무한정 그 여건이 잘 되기를 호전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제 크루즈선을 먼저 띄워야 되겠다.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금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6박 7일간 일본의 오키나와 또 미야코지마, 대만의 기륭시를 거쳐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인 크루즈선이 뜬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도 기존에 중국과의 국제선 취항을 노력을 했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또 많이 찾아들기도 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에 따른 효과가 많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뭐 6번째 취항이 되는 거고요. 네. 충청권에서는 최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서산만의 어떤 그 좋은 점이 아니고 네. 서산을 비롯한 인근 같이 충남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에서는 최초의 지금 크루즈인데 이게 이번에 5월에 출항을 한다고요? 네. 어버이날 5월 8일 날. 네, 네. 근데 사실 이번 출항이 지금 단발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 국제 크루즈선을 취항시키기까지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네. 11만 4천 톤급 굉장히 큰 배예요. 배 길이만도 290m나 되고 폭도 36m나 되기도 하고 3,780명이 탈 수 있는 큰 배고 그런데 이것으로 한 번에 끝난다면 너무 좀 아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우리가 기획했던 중국과의 국제 여객선 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네. 중국 쪽에서도 이제 여건 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물밑에서 이런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이 국제 크루즈선도 2024년 한 번 뜨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이 국제 크루즈선 띄우는 롯데관광개발에서도 사실 많이 놀라셨어요. 한 달 만에 완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2025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취항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감대를 가지고 네. 지금 뭐 그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바다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바다에서 시작된 이런 그 선순환 효과가 육지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산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산 전체 또 충남의 발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의 관광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의 어떤 발전 도모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잘 이어가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닷길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길이 언제 열리나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예. 많으실 텐데요. 지금 서산 지역을 넘어서 충남 도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서산공항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예, 이 서산공항은 사실 어찌 보면 서산만의 어떤 그 여망이 아니고 220만 충남 도민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네. 꽤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부분인데 잘 진행되다가 사실 좀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달에 그 예타가 좀 이렇게 탈락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비예타 방식으로 해서 500억 미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 체계가 이제 갖춰졌어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 그 공항이 될 것이다라는 당위성과 필요성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네. 또 어떤 그 충남에만 사실 공항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도 하기도 하고 또 서산 이 공항은 신규 공항이 아니거든요. 이미 군 비행장 20전투 비행단이 있는데 네. 이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 비행장을 이용을 해서 활주로도 다 이미 2,743m나 되는 활주로가 2번이나 있기도 하고 네. 유도로가 4번이나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든가 계류시설이라든가 등등 몇 가지만 갖추면 바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본 설계비 10억이 또 통과가 됐어요. 네.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기본계획 여러 가지 이런 분분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28년 개항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가 또 충청남도와 또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항이 생기고 또 국제 크루즈선 운항에 맞춰서 도로교통망 개선이 필요하다는 또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네, 우리 고속도로나 철도망 확충 계획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서산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는 또 고속도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대산에서 당진까지 연장하는 이 대산 당진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의 이름이 이제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 대산항에서 당진까지 연결되는 25.3km 정도 되는 이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해왔었어요. 네. 2016년도에 예타가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들목도 설치가 되고 추가적으로 한 2,367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총 금액이 9,073억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예타가 진행되는 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 11월 28일 날 통과가 됐고 지난해 2023년 11월 27일 날 209409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로서의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준공 목표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앞으로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철도도 사실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공항이 이제 생기게 되면 공항까지 철도도 이제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쪽 삽교 쪽으로 해서 어쨌든 공항을 거쳐서 서산시 거쳐서 또 태안으로 넘어가는 내포철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당진 아까 얘기도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얘기 나왔었습니다만은 네. 대산 쪽에서 이제 울진까지 경북 울진까지 13개 지자체가 이렇게 거쳐가는 동서횡단 내륙철도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뭐 전 정부에서 추진해봤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충남도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까지 3개 도가 거치면서 또 시군으로 본다면 13개의 시군이 거쳐요. 네. 이 부분이 저는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라든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산은 울진 쪽에서 볼 때는 이제 종착점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서산 쪽에서 본다면 뭐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태안까지도 연결된다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좀 국가적인 정책적인 과제로서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네. 뭐 예타로 저는 뭐 추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건 예타가 아니라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는 이게 추진되어야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이런 기회를 빌어서 정부의 좀 현명한 결단과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겠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세상은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모두가 이제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어떤 건강이나 레저, 휴식, 뭐 여행, 문화, 예술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부족한 문화적인 예술적인 인프라 구축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문화예술타운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에 입지가 이미 다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그 비좁고 또 열악한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네. 지금 현재 있는 문화회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죠. 문화원도 새롭게 이제 이전을 해야 되고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또 국립국악원을 저희가 유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한 곳에 집적화를 이루는 종합문화예술 타운을 새롭게 이제 건설하고 네. 또 많은 예술인들, 문화인들 서산 굉장히 많아요. 끼와 재능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내포제 판소리, 내포제 시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우리 서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아우르면서 문화예술적 부분이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실 그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예우, 보훈 정책의 중요성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서산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인데 원조를 주는 나라로 지금 변해 있잖아요. 네.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10대 강국 순위 발표한 게 있었어요. 2023년 8월 26일 날 US 뉴스지에서 거기에 보면은 세계 10대 강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6대 강국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그 위치에 와 있는 것은 헌신적으로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열심히 싸우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선열들, 6.25 참전 유공자분들, 뭐 베트남 참전 유공자분들, 보훈 가족님들 이런 분들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와 어떤 이런 지원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족한 점을 지자체에서라도 열악한 재정 환경이긴 하지만 뭔가 좀 더 보탬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산 지역에 있는 보훈 가족님들께 보훈 수당을 좀 평상시 제가 시장 되기 전에 있던 것부터 배로 늘리고 막 이런 노력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민선 8기 제가 시장이 되면서 공약으로 또 기존에 있었던 25만 원 받던 이런 부분들을 100% 50만 원씩 올려드리겠다 네.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1차년도에 60%를 이제 반영을 했고 금년 2024년도 나머지 10만 원을 더 추가로 이제 인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네. 100% 완전 이제 공약을 달성하는 해가 됐습니다. 네. 이런 뭐 금전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 이런 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네. 뭔가 이런 그 어려움을 감내해 나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오고 이끌어 오신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 일깨워 나가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계 측면 학생들 아이들 꿈을 가진 이런 친구들도 그런 그 고마운 부분을 알면서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말하자면 그 복지 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져야지 또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일 텐데 기업 유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계획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이 잘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그래야 그런 것들이 선순환 효과를 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산에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민선 8기 공약 중에 100개 기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또 공약도 있어요. 네. 근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들이 들어가야 될 기반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조성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한 10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또 완성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해에 3개 산업단지를 전부 충남도의 승인 절차까지 다 마치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대산 그린 컴플렉스라든가 충의산단 그리고 또 대산 3일반 산업단지 확장 이런 그 산업단지가 잘 이제 SPC 설립을 마치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금년부터는 한 40개 이상 또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어떤 그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업 유치를 노력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그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 챙기고 함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거 이런 노력들을 이제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더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그동안 우리 서산시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서산 시민 여러분들과 충남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푸른 청룡의 해 갑진년입니다. 푸른 청룡이 비상하듯이 하시는 일 모두가 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극세척도의 자세로 더 열심히 일 잘해서 우리 서산시를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충남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더 훌륭한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개척해 나아가는 서산시의 모습 저희 충남방송에서도 지켜보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 뜨는 서산 비전을 실현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서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필요한데요. 올 한해 서산시정 운영에 시민 여러분도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